AI 작곡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 작곡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컴퓨터, 그러니까 AI 알고리즘들이 그러한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곡을 쓰는 전체 과정을 이제 AI 작곡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수학적 알고리즘이 음악을 쓰는 전체적인 과정을 AI 작곡이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냥 모든 거를 다 사람이 음악을 작곡을 하던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계가 출현을 함으로써 기계의 도움을 받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AI 작곡의 이제 시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한 20-30년 동안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음악에 있는 규칙들을 기계가 좀 이렇게 흡수해서 또는 학습해서 이제 작곡을 하려는 시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렇게 아주 썩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2010년 정도부터 이제 다들 들어보셨던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음악을 이제 전자 형태, 그러니까 그 미디 포맷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미디 포맷으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AI가 딥러닝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하면은 그 학습된 규칙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멜로디의 패턴이라든지 코드의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곡을 쓰기까지 이르렀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썼을 때 곡이 음악처럼은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작곡가분들이 보통 사람이 작곡하는 형태의 음악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러한 AI 기술에 이제 사람이 하고 있는 작곡의 기술들이 조금 더 가미가 돼가지고 조금 더 사람의 그 작곡의 결과에 가까워지는 수준으로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곡의 퀄리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사람이 아직까지는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그 음표, 그러니까 단순히 음표 몇 개만 이렇게 딱 그 작곡을 하더라도 이 곡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되게 이제 아름답게 들리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AI는 사람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몇 개의 음표를 낳아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좀 서정적인 음악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AI가 사람보다 수준에 비해서 나은 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냥 전체적인 음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보다 월등히 나은 점은 일단 AI 작곡가는 작곡 능력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곡을 쓸 때 보면은 한 뭐 길어야 30초 정도면은 한 곡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리까지 포함해서라도 1분이 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분에 그냥 한 곡 정도, 1분 이내에 한 곡 정도를 뚝딱뚝딱 쓰기 때문에 뭐 산술적으로는 1시간이면 60곡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간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실 그 능력적인 면에서는 좀 탁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곡의 품질에 대한 측면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상당히 미치지 못하지만 부분적인 요소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도 취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작곡하지 않았던 패턴들을 새롭게 발굴을 하는 점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곡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일을 해보면 보통 이제 뭐 코드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C 코드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C 코드에서 음표를 쓰는 규칙들이 되게 좀 이렇게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다 대충은 알 법한 그 규칙을 멜로디를 쓰게 되는데 AI는 C 코드 규칙을 그러니까 C 코드에서 좀 새로운 멜로디를 많이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은 곡들을 쓰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어떠한 멜로디의 흐름이라든지 규칙을 얘는 스스로 좀 이렇게 쓴다. 뭐 그 정도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나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아직은 AI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곡을 써보면은 이 친구는, 그러니까 AI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냐면은 굉장히 곡을 좀 복잡하게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곡을 쓰더라도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게 몇 개의 음표를 놔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감성을 실어서 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AI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이제 굉장히 곡을 복잡하게 써가지고 그거를 충족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성적인 능력을 전달하는 능력이랑 떨어지죠. 근데 이제 어찌됐던 AI 작곡을 결국은 소비해야 되는 그 고객층이 사람이잖아요. 뭐 기계가 소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사실 이제 인간 작곡가 분들이 멘토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이 AI도 최대한 감성적으로 곡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곡에 대해서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곡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곡가분들의 이제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노하우를 계속해서 AI에게 지금 이제 알려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초창기에 비해서보다는 상당히 그 곡의 품질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저희 그 AI 작곡가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지닌 감성만큼은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하면은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AI 지 혼자 스스로 곡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을 줄 수 있고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멜로디라든지 그러한 그 반주라든지 이러한 걸 쓸 수 있는 구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안마의자라든지 커피 머신에는 이미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음악은 사실 모든 서비스 다 필요한데 그 모든 서비스를 위해서 인간 작곡가가 들어가서 그 곡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필요하지만 인간 작곡가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는 다 들어가서 서비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에 보면 명시적으로 저작권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이제 표현한 창작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저희 현재 하고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만든다거나 했을 때는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거기에 이제 저작권을 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은 그 현재 법상으로는 가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창작권 자체는 AI에게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현재로 저작권법이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분배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등록이 됐을 때 이 곡이 소비가 되면은 이제 저작권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작권료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그러니까 AI는 결국은 이제 가상의 어떤 실체인데 걔한테 저작권료를 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작권 이 창작의 권리를 좀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AI가 수백 곡, 수천 곡을 썼으면은 그 곡들에 대한 창작권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AI가 수천 곡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은 그러니까 AI는 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간 작곡가분들 또는 인간분들이 보고 이 곡이 괜찮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걸 가져다가 뭐 어차피 저작권 그에 저축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좀 작업해가지고 이제 저작권 협회에 등록해가지고 곡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벌리게 되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누군가도 똑같이 그 AI가 만든 곡을 보고 나도 이 곡이 되게 좋은데라고 해가지고 이제 곡을 작업을 해가지고 또 올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두 분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표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바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AI가 만들어 놓은 저작권이 없는 곡을 서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AI 창작권을 보장해야 되는 이유가 AI가 창작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저작권을 좀 인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권을 좀 이제 보호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AI가 썼기 때문에 저작권은 AI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 2차 저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가져와다가 다시 고쳐서 자기가 손봐서 이제 또 하는 걸 2차 저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분들이 2차 저작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원곡에 대한 표절 시비 같은 거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AI의 저작권은 좀 보호가 돼야 되지 않은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원래 목적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작곡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원래 원천적인 이유는 사람 작곡가를 도와주고 인간 그 예술가를 도와주고 해가지고 얘가 할 수 있는 걸 잘해서 서로 이제 상생하자는 개념으로서 사실은 탄생을 한 게 이제 AI 작곡이 AI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기술자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AI가 내 관점에서 충분히 얘가 예술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본인한테 예술로 느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많은 작품 중에 그냥 소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되겠죠. K-팝 시장에서도 보면은 그 AI가 가이드 정도의 곡을 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인간 작곡가 또는 편곡자 분들이 그 곡을 정말 이제 그 가수에 맞게끔, 또는 이제 대중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곡을 이제 편곡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제 인간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다 없다의 개념보다는 작곡가로서, 그러니까 AI 작곡가가 사람 작곡가처럼 작곡가로서 곡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해서 사실 사람들이 어떤 창의성 관점에서 줄 수 있는 멜로디가 되게 이제 한계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표절도 막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 작곡가분들이나 편곡자분들이 작업을 할 때 그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많이 해소될 수 있게끔 많은 형태의 정말 아이디어라든지 멜로디 아이디어죠. 이런 것들을 이제 AI 작곡가가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K-팝 시장에서 함께 이제 동반자로서 사실 살아가는 거지, 이게 작곡가와 AI 작곡가가 서로 이게 누가 뭐 곡을 잘 쓰냐 이러한 구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같이 그냥 협업 대상자로서 하나의 이제 인간 작곡가처럼 그냥 작곡가 중에 하나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개인화의 관점에서 곡을 잘 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러한 고민이 충분히 잘 돼서 그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AI 작곡가가, 그러니까 나만의 작곡가로 실현하는데 한 발 더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마 이제 발전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개인화돼서 곡을 잘 쓰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게 AI 작곡가의 방향일 것 같습니다.